네, 이 내용 관련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 후 75일 만에 또 도발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도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 사실 이제 성급하게 이게 조금 이제 도발을 안 한다고 해서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거 아닌가 한 기대하는 것이 전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미사일 같은 것은 기술적인 그런 진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계기를 통해서 북한은 어떤 그 대가를 치르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핵 미사일을 만들고 그래서 미국을 위협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폐기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런 의도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했다고 이제 일본 정부가 밝혔는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까지 이제 멀리 나가신 화성 14형이니까 북한이 어떤 이름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화성 14형 또는 그 계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거는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본도 항의는 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관측을 했을 거기 때문에 과연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 탄두가 그대로 불타지 않고 유지됐느냐, 다시 말하면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했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4,500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그 탄두가 과연 이제 정상적인 한 500kg 이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가벼운 탄두를 사용을 해서 우리를 좀 기만하는 목적이 없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해 쪽으로 일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동해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서쪽에서 발사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북한이란 나라도 좀 좁기 때문에 가장 장거리를 비행하기 위해서 이제 서쪽에서 발사한 것 같고요. 원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이 서쪽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미사일 발사 또는 그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륙의 중간에 낙하한다든지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그런 확신감을 가졌고 그만큼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새벽에 발사한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중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보통 미사일처럼 추가로 막 쏘는 그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새벽에 발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 본토는 이제 오후지만 이쪽에 새벽은 이제 한국, 일본 또 이제 태평양 사령부는 아무래도 조금 경계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발사 후 13분 만에 이제 알았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과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발사 즉시 이제 경보 발령했던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이 동북아 지역 태평양 사령부 지역의 경계 태세가 조금 낮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시간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군 당국이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곧바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예측을 좀 해서 그런지 대응이 좀 빨라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9월 15일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화성 12호가 발사된 후에 6분 만에 이제 사격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3시 17분에 이제 발사됐지만 한 23분경에 우리가 이제 발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의 대응 태세는 좀 향상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ICBM에 대응해서
우리가 뭐 현무 2라든지 또 이제 뭐 해성 2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좀 더 킬체인을 정교화해서 이런 그 어떤 위력 시위의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진짜 이제 정밀한 바로 전표적을 미리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킬체인의 구현 능력 이거를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쏠렸고 하는 그 의도 또는 그 임박한 징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더욱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한편 이런 북한의 도발에 미국도 발빠른 대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벌써 내놨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대응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대부분이 이제 뭐 예측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미국의 수뇌부들은 군사적 옵션을 상당히 강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이 워낙 그 휴전선에서 가깝고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대화를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적인 군사적 옵션을 가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이제 허풍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 정도가 되면 이제 아주 그 낮은 조치부터 뭔가 조치를 해서 북한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의지와 태세를 과시할 때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하거나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려는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말로는 북한을 자제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유도 등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다른 어떤 양보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뭐 북한 이 미사일 위협이 이제 사거리가 짧아서 한국에만 위협이 될 때는 우리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면 되지만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제 뭐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쪽을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양보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초청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 사실 저는 북한으로서도 평창 올림픽에 과연 참가하겠느냐 하는 좀 그 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 어떤 그 일방적인 그 기대를 갖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차근차근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그 호의를 보일 때 조금씩 양보해서 나가는 좀 북한의 상황을 봐서 좀 대응하는 그런 융통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또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서 이제 다음 달 17일에 김정일 사망 6주기지 않습니까? 대형 도발을 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뭐 총격한다든지 포격을 한다든지 우리 군함을 뭐 격침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한테 직접 위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그 미사일 발사, 나 또는 시험 발사 또는 뭐 핵실험 같은 것은 우리한테 금방 위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도발적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핵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 발사는 뭐 가능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계기나 또는 이벤트에 의해서 그거를 시기를 조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